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자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전라도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달 말에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에 세종시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이 건설되면 호남고속철도는 저속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라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북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익산과 정읍의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실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액이 지난해보다 80억 원 적은 220억 원에 그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의 주요 대학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정행위 방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면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해 별도의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전라도의회가 오늘과 내일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는데 전라도에 대해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과 제2혁신도시 입지 논란, 지역 소멸 위기 대책을 물을 전망입니다. 또 전북교육청을 상대로는 사학 비리와 학교 공기질 관리, 기간제 교사 생활고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2년 전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 내사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경찰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인정한 셈인데요. 당시 고발장을 낸 전북대 교수들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대의 64살 정모 교수는 2년 전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모 경감을 만났습니다. 정 교수는 김 경감에게 당시 총장이자 총장 선거에 나선 이남호 후보에게 비리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을 탐문한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의 내사설로 확산됐습니다. 경찰의 총장 후보 내사설은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총장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교수가 이남호 당시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정 교수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그걸 기획하고 또 지시하고 한 몸통은 여전히 뒤에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만 지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김모 전 교수의 경우 공모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창군이 장애인체육회 간부 2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직원 채용 등 체육회 운영이 부적절했다면서 책임을 물은 건데요.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A씨가 지난 4월 사무국 간부 B씨가 한 말이라면서 공개한 녹음 내용입니다. 넌 그러다 그냥 죽냐 그럼? 너는 무국이 아니잖아.
그걸 내 기억되고 있어. 아직도 어디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줄을 못 서면 다리가 찢어져. 양쪽에다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A씨 등 사무국 직원 2명은 올 초 임명된 간부 B씨의 압박성 발언과 언어 폭력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면은 밥도 못 먹고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자다가 새벽쯤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토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에는 잠도 다시 못 자고 불안하거든요. 간부 B씨는 이에 대해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뿐 갑질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 2명은 간부 B씨를 임명한 고창군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창군은 채용 절차 위반 등 12가지의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고 B씨 등 간부 2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일자리와 디지털 경제를 핵심으로 한 45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는 사업장, 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골목 상권의 디지털을 접목해 혁신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잠시 활기가 돌았던 전통시장.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발길이 뜸해지자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긴급자금 정부에서 주는 거, 이 카드가 있었을 때는 장사가 좀 되다가 지금 또 장사가 다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그런 대출을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선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여성 기업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성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정책들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45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와 디지털을 접목한 혁신형 경제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고용 유지를 약속한 사업장에 임금을 보존해주고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합니다. 골목 상권의 디지털을 접목하고 저신용자 특례 보증 신설, 투자 인센티브 확대, 새만금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국가 예산 2,600억 원 등 모두 4,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디지털 경제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새만금 이전 기업 추가 지원은 법 개정까지 필요한 문제여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해 군산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당사자인 김재나 부안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만금 권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급하지도 않은 수변도시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군산, 김제, 부안 쪽에 드러난 땅부터 먼저 개발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제기했던 수질 문제도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수변도시 부분은 특히나 수질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데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를 만드는 것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김제 부안 출신 이원택 국회의원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관할권은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먼저 개발을 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나중에 관할권을 조정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사실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면 새만금은 앞으로도 20년, 30년 후에 개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은 물론 방조제의 관할권조차 아직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본격화할 경우 그동안 잠들어 있던
특별행정구역 지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시립교양악단 창단에 부정적이던 익산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시립교양악단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 공론화 과정에 빠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 안에는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교향악단 운영도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우려한 시의회의 반대로 익산의 교향악단은 창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연주 단원을 8달 동안 급여를 주는 비상임으로 선발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운영비를 3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발의를 해서 한번 개정하면 어찌겠느냐 이렇게 해서. 익산시는 조례가 확정되면 단원 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익산시 의회의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한시적 운영이 끝나는 2년 후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단원들이 합창단과 풍물단처럼 고용 조건을 상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중에 운영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교향악단 운영이 꼭 필요한지 반드시 여론을 수렴하자고 주장합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걸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시민 스스로 판단해보고. 한때 교향악단을 반대하던 익산시 의회가 사전 공론화 작업도 없이 교향악단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시립교향악단의 창단 여부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축하금을 지금보다 2배 많은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코레일 유통과 협약을 맺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축하금을 2배인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만원 현상을 극복하고 초기 신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군과 코레일 유통이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 지원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주군은 전국 주요 역사에서 농특산물 전시와 판매를 통해 한 해 20억 원가량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산 제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농가 매출 상승은 물론 소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가 정읍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제1회 어르신 팔순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어르신들에게 음식 대접과 장수 사진 촬영, 선물 증정 행사 등을 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순창구는 오는 19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16명을 모집합니다. 행정인턴은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된 인턴은 다음 달 13일부터 4주 동안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현 의원 등은 정부가 유턴기업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주겠다고 발표한 건 균형 발전에 반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이 전북 18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인 23개 필지 1,700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점유한 토지의 재산 평가액은 4억 8천만 원 가량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부분 학교 신설 때부터 공유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감사원에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송천동과 인우동, 삼천동 등 3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 우화동과 반월동 등 7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설치되면 전주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6곳으로 늘어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30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익산, 무주 등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내린 뒤 점차 그치겠고 모레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